독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딸아이의 체온을 재보니 102도가 높았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고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더니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사실 제가 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충격에도 불구하고 당장 부모님과 함께 하와이로 급히 기어를 바꿔 직장의 부재 사실을 알리고 남편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편 마이클과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짐을 들고 나타나시는데 시어머니가 걸어서 병원에 가도 된다고 선언하고 하와이로 가는데 딸아이를 차에서 내려 차를 몰고 가는데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딸의 사과하는 목소리가 내 마음을 쥐어짜며 울려 퍼졌다. 나는 즉시 택시를 불렀고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집중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올리비아 스미스 38세다. 간호사 남편 마이클은 40세로 저보다 2살 많고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8살이 된 딸 엠마는 성격이 조용하고 성격상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많습니다. 업무 중 이성과의 교류가 적고 경력 쌓기에 집중하다 보니 사교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9세 때 한 친구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매 행사에 혼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도덕적 지원으로 그녀와 동행한 것은 이 행사에서 마이클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던 당시 마이클도 일에 깊이 몰두하여 고려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헌신적인 따뜻함, 안정적인 수입, 나도 모르게 내 직업에 대한 이해에 끌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반하게 되어서 기뻤다. 마이클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나도 당신을 더 잘 알고 싶다. 올리비아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행복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1년 안에 결혼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시작했다. 이미 결혼을 거의 동시에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낳으면 충분하다고 둘 다 동의한 후, 그 이후에는 임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일부터 우리와 함께 있을 예정이에요. 그녀를 잘 돌봐주세요. 그의 갑작스러운 동거 발표로 인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 이름에 따르면 파란색는? 어머니가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자연스럽게 가방을 싸기 시작하는 분쟁 중에 그의 부모 사이에 열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녀의 아들 남자 이름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녀가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 부모님도 동거를 고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내가 주장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반대했다. 아빠와의 의견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사정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통해 나는 답답함을 표현했지만 남자 이름은 눈에 띄는 불만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당신에게 너무 불쾌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고 남자 이름의 위협적인 태도에 얼굴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서웠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묵하면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이클은 거만하게 저항하는 것이 봉건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방을 준비하지만 우리 집은 임대 부동산이고 새 동거인을 수용하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 회사는 계약상 우리 아이를 포함해 우리 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한 집에서 그런 절차를 추가로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했다고 말해도 빈 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대면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엽니다. 엠마의 방은 거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방을 치워주실 건가요? 딸의 방은 초등학생이에요. 거실에서 숙제를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자기 방이 부족한 경우도 흔해요. 맞다, 교육의 일환이라고 무심코 대답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분명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기심이었다. 그러나 마이클은 완고하게 거절했고 엠마는 남편의 무정한 제안에 한동안 거실에서 살게 됐다.
충격에 휩싸여 내 딸을 지키지 못한 게 한심해서 왜 엠마보다 엄마가 우선이냐고. 마이클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효도와 감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결정은 최종적이다. 논의는 여기서 끝이지만 동거를 받아들인다 그 이유만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내 엄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이 있으니 동거를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느냐고 계속 항의했지만 마이클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고 딸이 과외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활동은 이제 할머니가 거니까 당장 치우라고 해서 끼어들려고 했는데 엠마는 괜찮다고 하면서 거실로 물건을 옮기고 아무 항의도 없이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며 동시에 가슴이 아프다. 내 안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마이클은 집안일에 점점 무관심해졌고 우리 딸이 겨우 8살인데도 늦게 집에 자주 돌아갔다. 나는 그 딸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믿고 참았지만 이번 일이 전환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약속대로 장모님이 오셨는데 집 들어서자마자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마이클 듣고 계시나요? 그녀는 입구에 서서 우연히 우리 이웃에게 화를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리 회사의 시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했을 때 재빨리 정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통지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소망은 시어머니가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2주 이내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그녀가 가져온 큰 여행 가방이 한 달 이상 또는 아마도 무기한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보고 기분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방에 들어와서 구석구석 살피듯 눈을 휘둥그레지더니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고 또 무슨 소리냐고 투덜댔다. 남편의 어머니가 오신다는 것을 알면 냉장고가 비어 있습니다. 즉시 무엇이든 제공할 식료품과 간식을 비축해야 합니다.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합니까? 남편의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불만은 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불만 사항에 대한 챔피언십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이길 것 같다고 비판하는 그녀의 능력에 약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갈 계획이었는데 그녀의 예상치 못한 도착으로 인해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쇼핑할 없이 정리를 하려고 내일은 제대로 쇼핑할 테니 테이크아웃 주문은 어때? 욕은 무시하자고 최선을 다해 웃으며 시어머니께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화를 냈다. 나 무슨 소리야 테이크아웃은 말도 안 돼 요리 안 하는 엄마나 아내는 쓸모가 없잖아. 이제 그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쇼핑하러 당장 메인 요리 반찬 준비 빵 수프와 그녀가 내려준 디저트까지 소파에 남편이 차갑게 말을 걸고 엄마는 바로 가는데 마지못해 희망이 깨졌다. 나는 방으로 가서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들고 지갑을 챙겨 슈퍼에서 대량의 식료품을 사서 집을 나갔다 돌아왔다. 약 1시간 후에 집에 돌아오니 놀랍게도 내가 쇼핑을 하러 나갔을 때 내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내 딸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그 뒤에 서서 엠마를 노려보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악마야, 넌 정말 멍청한. 몇 번을 말해야 해? 내 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당황해서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잠깐, 너무 화내지 마. 내가 왜 그래 방해하지 마. 내 교육 방법으로 부족하면 혼내줄게. 그게 기본이지만 그건 낡은 접근 방식이라 겁을 주어 공부를 싫어하게 만든다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내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엠마와 나를 깔보며 경멸하는 말을 했다. 내 딸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영리한 마이클의 뒤를 쫓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재빨리 그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엠마는 내 속도로 가도 된다. 그리고 나는 엄하게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나의 반박에 짜증을 내시지 않고 식료품 봉지 하나를 열어 간식을 탐욕스럽게 먹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방문한 지 일주일 후 나는 좌절감이 폭발 직전에 마침내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꺼내려고 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 한결같이
이번에는 그를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떠날 시간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이제 에마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다. 엄마가 집안일을 돕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이티 에마에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인지 그의 무정한 말이 결국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게다가 집안일에 바쁜 시어머니는 마이클 앞에서 늘 유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다가와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곤 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쉬어라. 하지만 돕는 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제로 아무것도 끝내지 않았으며 직전까지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하도록 남겨두었다. 남편은 목욕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협조적인 척했지만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망각 때문인지 고의적 무지 때문인지 남편은 좌절한 나를 위해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무지함,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한을 드디어 그에게 맞섰으니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에마나 나 말고 내 엄마인 것 같구나. 그렇지, 내 딸이 엄마에게 부당한 대우를 것을 담담히 지켜보면 돼.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해도 난 용납하지 않을 거야. 마이클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간호직업학교에 다녔던 너와는 달리 엄마는 항상 옳다고 대답해서 관계를 끊을 거야. 엄마, 그리고 나는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엠마는 어려움을 겪을 거야. 운동 공부도 하고 청바지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웃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고 속이 뻥 뚫리는 같았는데 이때 감정이입하면 유치할 것 같아서 대화를 끝내고 대답했어요. 아마 다른 날에 맞을지도 모르죠. 늘 깨어있던 엠마 일찍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내가 그녀의 방에 갔을 때 그녀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체온은 102디그리 파레나이트였고 나는 그것이 독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알리고 병원에 데려가자고 제안했을 때 남편은 실제로 예상치 못한 상태에 놀랐습니다. 충격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하와이로 향합니다. 서둘러 기어를 변속하고 직장에 통보하고 남편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차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가기로 했으나 그때 마이클과 시어머니가 짐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셔서 하와이로 갑니다. 그들은 내 딸을 차에서 내려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나는 엠마가 사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서 있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불러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께 보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제가 그런 단호한 행동을 취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처벌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조용히 그들을 비난했고 일반 몇 시간 후 남자 이름의 반복적인 전화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차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예리한 건 당신의 첫 번째 걱정은 우리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나요? 사과드립니다. 이제 내가 걱정하는 사람은 엠마뿐이에요. 뭐 괜찮나요? 그냥 알아내세요. 내 차가 수동 변속기였고 마이클이 운전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 사고는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기 전에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지만 그는 허락 없이 내 차를 가져갔고 나는 그 사고 처리에 대한 그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했습니다. 우리 비행 시간을 잠식하고 있어. 그건 당신 차니까 당신이 처리하고 왜 아직도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낡은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계속 내 차를 비난했습니다. 그의 불만은 아픈 패배자의 절박한 울부짖음처럼 완전 초연한 기분으로 화내서 응했는데
내 차가 매뉴얼인 줄 알면서 고의로 빼서 사고를 낸 건 운전자 가드레일에 부딪혔을 경우 수리비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 그 말로 가드레일을 고쳤기 때문에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딸과 함께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엠마의 열은 독감이 아닌 일반 감기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현재 필요한 검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설정했기 때문에 독감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 후 응답이 없을 때 한숨을 쉬며 메시지로 전환하면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마이클의 편을 들었더라면 시아버지의 이름이었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움을 구하는 동안 시아버지의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서 시아버지에게만 대답했습니다. 구하자 시아버지는 그날 하와이 여행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 시간 동안 취미로 달리기를 즐기고 계셨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률에서 사고가 났다고 연락하고 그녀를 데리러 오라고 요청했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단지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모호했고 나중에 남자 이름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일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와 엠마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어 우리에게. 그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열띤 논쟁을 벌여 그녀가 집을 떠나게 된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이사 온 줄 전혀 모르고 그냥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 휘말린 거라고 생각했다. 심호흡을 하며 진정을 했고 현재 우리 집에 있는 현실과 오늘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 당신을 포함한 남자 이름과 그의 부모님은 가족 여행으로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떠나기 직전에 엠마와 저에게 가했던 대해 이야기했을 때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올리비아. 그 사건에 대해 알고 그들은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즉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합시다. 나는 시아버지의 말에 동의하고 몇 분 후에 즉시 병원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딸의 정밀검사를 위해 의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을 받는 동안 시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군요.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들과 아내가 한 일은 죄송합니다. 딸아이가 열이 나긴 했지만 할아버지를 만나서 기뻐 보였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네, 그렇죠. 열이 난다고 들었어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요.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딸과 시아버지의 따뜻한 대화로 위로를 받고 회복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딸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클과 어머니로부터 일련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 메시지를 열었을 때 당신이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 대한 모욕으로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놓쳤고 취소할 수 없으므로 여행 비용을 상환해야 할 재산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셋 다 남편이랑 화해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망쳐놨어. 한숨 쉬면서 시아버지한테 메시지 내용 보여줬는데 그 둘은 퓨리어스. 이제 화해할 시간이 된 것 같아. 일단 사과했어. 짐을 진 부모님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딸에게 설명하고 시아버지와 나는 친정으로 출발. 남편과 시어머니를 캐주얼 레스토랑으로 금방 도착함. 나한테 직접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것 같더니 시아버지가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걸 보고 표정이 창백해졌어. 잠깐만, 아빠가 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문제야. 아, 맞다. 너희들이 올리비아에게 말했지. 우리 셋이서 가족여행 간다고 문자까지 보내서 화해의 기회라고 했고 날 똑바로 쳐다보며 등을 돌렸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 아빠에게 직접 연락은 안 했어. 사실 그에게 엄마와 마이클이 걱정돼서 무슨 가족 여행이냐고 연락했는데 내가 왜 갑자기 이 여행에 참여하는 거지? 시어머니와 마이클은 눈에 띄게 당황해서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숨긴 건 불륜 파트너와의 여행이 아니었나요? 사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근거 없는 비난은 그만하세요. 정확히 마이클을 의심하는 건가요? 그런 다음 증거 대시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 차의 비디오 동기화했습니다. 내 휴대폰으로 녹음된 내용에는 그들의 비밀 탈출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저는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적절한 대시캠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운전할 때의 영상과 영상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여기 있는 여자는 당신의 외도 상대가 아니라 지금 조사해보면 관계 파악이 쉬울 것 같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눈빛을 주고받으며 모든 것을. 과연 함께 있던 여자가 그런 것 같아요. 내 남편의 외도 파트너였지 뭐 그 사람은 엄마가 나에게 소개해준 사람이야. 그녀는 어리고 엄마는 그녀가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재혼해야 해. 그래 그래야 우리 시아버지와 마이클의 지능형 청바지로 아이를 가질 수 있지? 그 말을 듣고도 벌써 분노가 가라앉지 않네요. 당신의 성격은 얼마나 뒤틀렸습니까? 정말 똑똑한 아이가.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이 부족한 부모, 할머니 아이가 인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노려보셨는데 시아버지는 일어서서 뭔데 노려보시냐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너와 마이클은 엠마를 조롱하는 끔찍한 부모이고 우리를 더 이상 개입시키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당연히 이혼을 할 거예요. 마이클에게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게요. 잠깐만요. 갑자기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불공평해. 차와 가드레일 수리비도 내가 내고 하와이 여행 취소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주장하는 대로 꼭 내게 갚도록 해줄게. 조속히 이혼 소송을 진행할게. 다시는 저를 연루시키지 마세요. 기다려. 시어머니와 남편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고 그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시아버지와 저는 나중에 식당을 떠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상당한 빚을 되었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집안일을 외도 파트너에게 맡기고 빚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최근 사고 이후 그들의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나에게 불륜 파트너는 불안함을 느껴 도망쳤고 지금은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소박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빚을 갚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미혼모인 내 딸 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간호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내 수입은 안정적이고 뵙겠습니다.